안녕하십니까. 해피 징검다리의 김형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님이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에 끌려가 보위부 감옥에서 사망하신 지 10도에 되면서 어머님의 시신을 훼손하고 가족에 돌려주지 않는 김정은에게 시신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좀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2009년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면서 저보다 20년이나 나이가 어린 김정은의 그 독재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탈북을 시도하다가 결국 탈북하기 전에 보위부에 잡혔었습니다. 다행 중에 탈출해서 북한을 떠나 탈출하여 압록강을 동항하여 탈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탈북한 이후로 북한 보위부는 저희 어머님을 감시하고 정말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주었습니다. 결국 참기 어려웠던 어머님은 탈북을 하게 되었고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브로커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탈북민들을 동시에 이동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결국 저희 어머님은 그 일행이 14명이나 뿌렸는데 그 안에 북한 보위부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탈북민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권명까지 왔던 14명의 일행은 북한 보위부와 연결된 중국 공안에 잡히게 됐고 어머님은 끝내 북한으로 북송됐습니다. 71세였던 어머니가 북한에 끌려가서 북한 보위부 감옥에서 6개월씩이나 고문당했는데 그 당시에 함께 끌려갔던 중에 어린 애가 있었습니다. 그 애는 이미 전에 부모님들이 한국에 와서 브로커를 통해서 데려오던 애였는데 감옥에 잡히자 북한 보위부는 어린 애만은 내보냈습니다. 결국 몇 년 후에 그 애가 한국에 다시 왔는데요. 그 애를 통해서 들은 데 가면 감옥에 잡혔을 때 저희 어머님도 자주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끌려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에 어머님이 고문당하면서 울부짖던 외침을 들은 내용을 저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일생 고등학교 교사로 또 그리고 교원들을 재교육하는 교원 재교육학습소 교수로 근무했던 성격이 강직한 어머님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북한 체제가 싫었고 아들이 가 있는 한국으로 오고 싶어서 떠난 걸음이었지만 끝내 북한 보위부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고문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머님은 끝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시고 돌아가셨고 북한 당국은 어머님의 시신마저도 가족 측에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보통 감옥에서 돌아가시면 경제법이든 정치법이든 간에 그 시신을 가족 측에 주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범인 경우에 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범이라고 인정돼서 보위부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면 그러면 그에 대한 고문이 너무도 혹독합니다. 결국 죽은 시신이라도 고문당했던 그 흔적이 가족 측에서 전 세계로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고 있는 북한 당국은 철저하게 그 시신을 그대로 훼손합니다. 결국 10년 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은 끝내 저희 곁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뿐만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탈북하다가 북한 보위부에 잡혀서 사망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북한에서 체제를 반대해서 말 한마디 했다가 또 아니면 김정은이 사진이 있는 신문을 찢었다가 그것이 발각됐을 때 또 그리고 북한 체제를 반대하는 그 어떤 행동을 했거나 비난하는 말 한마디 했을 경우라도 정치범으로 인정하고 보위부에서 취급합니다. 한마디로 경제범과 달라서 정치범은 철저하게 북한에서는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하게 되고 또 고문 과정에 결국 사망하게 되면 그 시신을 그대로 훼손합니다. 저도 북한에서 탈북하는 2009년도 2월에 보위부에 잡혀봐서 잘 압니다. 어떻게 고문당하는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직접 보위부에서 당했던 그 고문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김정은과 북한 당국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 어머님의 시신을 빨리 가족에 돌려주십시오. 현재 어머님과 같이 북한 보위부 감옥에서 사망했던 사람들의 시신들을 전부 가족 측에 돌려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북한 인권과 공개 처형 장소와 시신을 훼손하는 그 장소들을 연구, 보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환기정이 워킹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단체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할 텐데요. 여기 사진에 보신 것처럼 공개 처형 사건에 관련된 진술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총살형 294건, 교수형 25건, 유독성 물질 사용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보게 되면요. 공개 처형 인원은 한 번에 10명 이상의 공개 처형이 19건이었고요. 10명 미만의 공개 처형이 29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개 처형 목적 또 응답한 84명 중에 대부분 보게 되면 5회 미만이 목격자지만은 10회 정도까지 목격했다는 응답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북한에 있을 때 공개 처형을 6차례 정도 받고 한 20여 명이 처형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교수형도 이렇게 25건이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다음은 사건 제목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조사한 내용 보게 되면 절도 재산 침해가 있고, 또 폭력, 살인 강간, 폭력, 방화, 또 우리 정치 관련 죄가 있습니다. 정치 관련 죄에는 간첩행위, 반혁명 행위를 비롯해서 73건입니다. 또 인신매매, 탈북을 돕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69건, 또 경제 관련죄가 61건, 월경 관련죄가 36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사형하는 것을 북한은 지금도 하고 있는 이유가 북한 주민들 속에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시체 처리 장소에 대한 진술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함경북도가 12건, 양강도가 5건, 그리고 평안북도 2건,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탈북자가 많이 온 곳이 양강도와 함경북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많지만, 사실은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 전역에 이렇게 고문해서 희생되면 그 시신들을 처리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장소들에 저희 어머님이 이 양강도의 5곳이라고 밝혀 있는 그 장소의 어느 한 곳에 저희 어머님 시신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쟁 시기 우리의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하셨다 사망한 이후로 그 시신이 발견됐을 때 그 시신이 편하게 눕지도 못하고 궁동이나 웅동이라든가 골짜기에 그대로 이제 앉은 채로 사망하셔가지고 뼈가 그대로 불편한 자세로 발견된 것들을 보면서 가끔 저희 어머님 생각도 합니다. 그들은 시신을 안치할 때 절대로 간을 해서 넣지 않습니다. 이런 이불에다가 막 둘둘 감아가지고 그대로 파묻기 때문에 정말 그 시신을 마구 다뤄버리기 때문에 어머님 시신마저도 어떻게 그들이 다루었을지 하는 건 보잖아도 뻔합니다. 어머님의 사망 10주년을 맞으면서 북한 당국에게 어머님의 사망에 대한 사시와 함께 시신을 돌려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회가 되면 북한 당국에게 저희 어머님의 사망과 관련된 또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와 관련된 손해보상을 앞으로 제기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정은은 지금처럼 인민을 위한다면서 그런 행보를 하면서 쇼를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을 비롯한 감옥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시신을 즉각 가족 측에 돌려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상으로 방송을 마칩니다. 끝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북한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문 대통령과 또 민주화 투사라고 하는 여당의 정치인들, 북한 당국에게 인권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조속히 보장하고 북한 인권재단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